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밝히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 앞으로 남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한 이후에 바로 24,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바로 연달아 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례적이었던 것은 24일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일반적으로 보였던 반응들, 즉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라는 뉘앙스의 반응을 이미 한번 보였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이태성 외무성 부상의 그런 발언으로 담화가 나왔는데 그것을 7시간 정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었다기보다는 약간의 수정이랄까요?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종전선언은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25일에 연달아서 또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작년 이제 6월이죠. 저희가 이제 폭파되어서 굉장히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도 재설치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렇게 말하자면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빠른 시간 내내 반응한 그리고 뒤집었던 변경했던 그런 경위가 무엇일까를 좀 타진을 해보자면 예.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그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화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타진해야 되는 예.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종전선언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다. 네. 오해하지 마라라고 바로 잡는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중국의 개입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중국이 개입했다, 관여했다라는 것을 또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예. 북한이 그것에 대한 수정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낸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도 좀 가능성으로 언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연락사무소, 남북 정상회담 등 어떤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단서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중 기준을 철폐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무력 행동은 도발이고 남한의 군사 행동은 북한의 억지력, 대북 억지력 확보라니 이거는 이중 기준이다. 철폐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예전에 이중 기준을 철폐해라던가 아니면 왜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그러니까 남한은 괜찮고 왜 북한은 안 되냐라는 예. 식의 그런 언급을 이전에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사일에 대한 그런 이제 한계를 풀었고 그러니까 800km가 아니라 그 제재가 더 이상 이제 있지 않고 무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일환으로 SLBM 발사까지 저희가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쩌면 남북한이 다시 한번 무기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 경쟁으로 만약에 이것이 발전된다, 만약에 더 나아가서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경쟁에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보장을 해달라라는 정도의 메시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와는 입장이 좀 달라진 것이죠. 네. 통일부가 이제 남북관계 회복의 의지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통일부도요. 네.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북한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조건이 더 북한이 말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상황이 되니까요. 북한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그냥 다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전제 조건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전제 조건 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중 기준에 대한 폐지와 그리고 적대적 정책을 하지 마라라는 것과 그리고 적대적 언행도 중단하라. 그러니까 말도 좀 조심해서 하라, 신중히 하라라는 정도의 이제 언급들을 했는데요. 이걸 통틀어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사실은 결론은 한 가지로 좀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고 있는 핵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대신에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을 타결할 수 있게끔 미국을 계속해서 설득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에게 바라는 의도는 네.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중재 역할 그리고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김 부부장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언급이 됐지만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넘어야 할 산도 참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안에 혹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가 너무 그러니까 짧게 남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4월, 9월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합의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간의 합의들도 도출이 되었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권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예컨대 정치적 이벤트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기엔 좀 리스크가 크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또 잘못하면은 잘못된 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응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응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북 간에 지금 북한이 조금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합리적인 그런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때는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